네, 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재활학과 도종걸입니다. 오늘은 폐이식 환자의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이식은 말기 폐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법이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활이 필수적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폐이식 전후의 재활 과정과 장기적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폐이식의 개요. 둘째, 폐이식 재활의 목표와 단계적 접근 방법. 셋째, 폐이식 재활의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폐이식은 말기 폐질환 환자에게 기증자의 폐를 기증하는, 이식하는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963년에 최초의 인간 폐이식이 시행되었지만 초기에는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면역 억제제의 발전과 수술 기법의 향상으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내 폐이식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에는 연간 10건 미만으로 드물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5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폐이식 적응증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이 가장 흔한 적응증입니다. 폐동맥 고혈압도 주요 적응증 중 하나인데 이 경우 심장, 폐 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낭포성 섬유증, 중증 기관지 확장증, 자가 면역 질환 관련 폐질환 등이 폐이식의 적응증이 됩니다. 폐이식은 폐 기능의 회복이 어렵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나쁜 예후가 예상되는 중증 상태의 환자들에게 시행합니다. 현존하는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중증 폐 질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 근감소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이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중환자실 입실 상태인 중증 상태에서 폐이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폐이식 전 호흡 재활 그리고 수술 후 연계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이식 환자의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째, 인공호흡기 의존기간 단축입니다. 많은 폐이식 환자들이 수술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호흡 근육 강화, 그리고 폐 확장, 객단 배출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식된 폐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혈관계 안정화, 저혈압 예방입니다. 폐이식 후에는 혈액학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의 방지, 이동 기능의 유지 아주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입원과 활동 제한으로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 제한으로 인한 합병증, 특히 혈전색전증이나 욕창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이식 재활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폐이식 대기자 단계의 재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저하된 신체 기능, 호흡 기능 향상을 목표로 교육 및 재활 치료를 진행합니다. 폐이식 대기 중인 환자들은 이미 폐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재활은 수술 후 회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폐이식 후 재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술 전후 상태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이식 후 호흡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을 맞춤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폐이식 전 재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첫 번째로 호흡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호흡 재활 프로그램은 폐 확장 운동, 호흡근 강화 운동, 그리고 객단 배출, 즉 기침이죠. 기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수술 후 폐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 및 지구력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하지 근력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되고 폐이식 후 조기 보행과 일상생활 복귀에 하지 근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근력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 및 심리적 중재입니다.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환자의 불안이나 우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이식 전에는 이식 등록 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만성호흡 질환 환자에 준해서 수술 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술 후 회복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이식 후 급성기 재활은 대개 수술 후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난 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빠른 재활 치료가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식 상태가 어느 정도 구두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일 때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 또한 호흡 상태, 순환기 상태 등을 평가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 재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환자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예로 MOV 안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환자의 심장 기능, 호흡 기능 안정성을 평가하고, 호흡 기능에서는 PB 10 미만, FiO2가 0.6 미만, 그리고 호흡수가 30회, 분당 30회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관 승합제 상태가 최소화된 경우, 평균 동맥압이 65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리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경우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이식 후 재활 시 추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 급성 출혈이 있거나 흉골 및 흉부 절개 부위가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수술 부위 문제로 인해서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기 사항을 숙지하고 환자 상태에 맞게 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흉부 물리치료를 통해서 폐 확장과 객담 배출을 돕게 됩니다. 호흡 재훈련을 통해서 효율적인 호흡 패턴을 발달시키고, 조기 거동을 통해서 근력 감소와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폐이식 환자에서 중요한 점은 이식된 폐는 탈신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침 반사가 소실되거나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침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흉골 절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상지 에르고미터나 상지 고강도 근력 운동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이식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필수 호흡 재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격막 호흡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복부에 올려두고 복부만 부풀게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 오므리기 호흡은 코로 2초에서 3초가량 깊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리고 4초에서 6초 정도 내쉬는 방법입니다. 흉부 확장 운동으로는 양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위로 올리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리면서 팔을 내리면서 숨을 내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기침 훈련이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기침 훈련은 먼저 깊게 들이마시고 잠깐 숨을 참고, 그리고 강하게 기침을 하고 천천히 남은 숨을 내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호흡 재활을 위해서 소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폐 이식 후 중환자실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하게 되고, 욕창 예방과 폐암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침상 내에서 자세 교육을 하게 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침상에서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환자에게 앉기 운동,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균형 운동, 서기 운동, 제자를 걷는 운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이식 환자의 경우에 재활 치료를 하는 경우 먼저 충분히 호흡 운동을 한 이후에 이동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재활 치료를 진행할 때는 환자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산소 포화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호흡곤란 정도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호흡수는 30회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고, 심박수는 치료 시작 시에 비해서 20% 이내 변화가 유지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압과 그리고 자각 운동 강도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 환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표만으로 안정성을 평가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과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흡수가 증가할 때 환자의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맥박수가 증가할 때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지, 환자에게 부수적인 어떤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폐의 식후 급성기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별로 체계적인 중환자 재활 스크리닝과 재활 치료 프로토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 재활 치료 시 모니터링 지표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재활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오늘의 목표, 환자가 중환자실을 퇴실할 때,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어떤 재활 목표를 가질 수 있는지에서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면담 시간에 재활을 시행하여 가족들이 함께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의식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팀 접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심에는 폐의식 환자가 있겠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되는 것이 바로 패밀리, 가족의 역할입니다. 가족은 환자의 재활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원, 자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다학제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생각됩니다.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와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부터 이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약 일주일 이내에 일반 병실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폐의식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신체 기능 저하, 그리고 호흡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흡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조기 거동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환자실에서부터 병실까지,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변화 속에서 환자의 회복 상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폐의식 재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세 남자 환자입니다. 2015년경에 기침가래 콧물 증상이 있었고 계단을 2층 정도 올라가며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호흡곤란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환자는 이후에도 호흡 기능이 점점 악화되어 폐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키는 166, 체중 54kg이었고 BMI는 19, 골격근 지수는 5.3이었습니다. 환자 입원 시 폐 기능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폐의식 전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근력은 MRC 썸 스코어로 60점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였고 의식도 명료하였고 라스 점수는 0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제 호흡 부전이 지속되어 고유량의 비강 캐뉼라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기능 상태는 FSS ICU 점수로 32점 정도 나왔고 폐의식 전 재활 치료는 6단계인 제자리 걷기 그리고 호흡 재활을 함께 했습니다. 중환자 재활 단계를 7단계로 나눌 때 환자는 6단계 정도인 제자리 걷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재실 15일 차에는 호흡 부전이 더욱 악화돼서 기계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자의 근력은 이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FSS ICU 점수도 이전의 32점에서 28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장기간의 중환자실 재원 기간 중에 환자의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재활치료 단계 역시 6단계에서 5단계인 서기훈련 그리고 호흡 재활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치료는 폐의식 전날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가 폐의식을 받고 3일째 에크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때 의식도 명료하였고 호흡곤란이나 흉부 불편감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근력은 회복 추세를 보였고 FSS ICU 점수도 31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폐의식 후 호흡곤란은 호전되었고 수술 후 3일차에 에크모를 한 상태에서 침상 가장자리에서 앉기 그리고 호흡 운동 그리고 작업 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5일째에 일반 병실로 전동이 되었고 이때 배액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환자는 병동 내에서 타인의 감독 하에서 최소한 도움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환자는 100m 이상 걷기, 하지 운동, 호흡 재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폐이식한 이후에 15일째 산소 공급 없이 독립보행 가능한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중환자실 재원 기간이 장기간 있었지만 충분한 재활 치료 이후에 양호한 회복을 보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35세 여성 환자입니다. 2021년도에 첫 번째 폐이식 수술을 받았고 하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인 폐렴, 폐기능 감소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두 번째 폐이식 수술,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키는 168, 체중은 41kg, BMI는 14, 그리고 골격근 지수는 4.4로 심각한 저체중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폐이식 대기자들은 저체중과 근감소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이식 전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근력은 56점 정도로 체크되었고 기관 절개 상태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FSS-ICU 점수는 27점 정도였고 재활치료는 6단계인 제자리 걷기와 침상 이동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이후 폐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폐이식 이후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어서 기계한기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환자의 재활치료는 이전의 단계와 비슷한 6단계인 제자리 걷기, 침상 이동 훈련을 함께 하였습니다. 환자는 폐이식 이후에도 다행히 근력은 유지가 되었지만 재이식을 하고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서 환자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는 재활치료 참여도가 떨어지고 운동의 순응도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환자를 독려하고 격려했습니다. 서기 운동을 지속하였고 침상에서는 하지 에르고미터를 사용하였고 전기 자극기 그리고 탄력 밴드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을 하였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폐이식 90일째 환자는 인공호흡기 이탈을 성공을 하였고 일반 병실로 전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격리균도 해제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자는 100m가량의 보행이 가능하였고 보호자와 함께 병동을 2바퀴에서 많으면 5바퀴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폐이식 후 양호한 경우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수술 이후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환자, 의료진, 재활팀이 하나가 돼서 환자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이식 환자의 재활치료 시 만성호흡부전 폐질환 운동 재활치료라는 수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이 폐암, 폐이식 전후, 그리고 흉부 수술 전후 등 다양한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이식 환자의 전반적인 재활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전 재활이 있고 이때는 폐이식 전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중환자실 재활, 세 번째는 일반 병실 재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관리, 즉 수술 후 3개월 이후의 유지 관리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외래 기반 재활, 자가 운동 프로그램, 지속적인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이 포함됩니다. 폐이식 후 환자들의 일반적인 상태와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이식 수술 후 환자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환자 상태, 면역 억제제의 농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폐이식 후 예후를 살펴보면 폐이식 수술자의 1년 생존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5년 생존율은 60세 이상에서 62%, 40에서 59세 같은 경우는 75%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식 후 첫 1년 동안 생존한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술 후 폐기능은 점진적으로 향상이 돼서 대략 6개월이 지나면 최고 수준의 폐기능을 보이게 됩니다. 폐이식 후 장기재활 프로그램의 중요 목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점진적인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재활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회당 20분에서 30분, 주 3회에서 5회, 하루에 2번 정도 실시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도가 중요한데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인 존2 운동 정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가볍게 숨이 찰 정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입니다. 근력 운동은 특히 하지 근력 운동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무게 운동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이나 가벼운 무게의 아령 그리고 탄력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호흡 및 호흡근 훈련도 중요합니다. 흡기근 훈련기를 비롯해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단 배출 훈련은 폐이식 전후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이식 환자의 재활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전부터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신체 조성 불량과 근감소증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수술 전후 영양 처방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고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이식 전 재활부터 중환자 재활, 전동 후 재활까지 장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리고 환자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수술 전후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이는 재활과 자가 운동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가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재원이나 반복적인 입퇴원으로 인해서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절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재활 치료 시간을 할애하고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이식 환자의 재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폐이식은 말기 폐질환 환자에서 새로운 삶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전부터 시작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